역시 우리도 지금 만일 이 끝끝내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 걱정 또 국내 언론단체, 법조단체 뭐 정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두 걱정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이런 중대한 악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강행할 경우에 야당으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필리버스터든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장 오늘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원내 국회의원들 모임에 총회에 이제 두 번째로 참석했는데 이 사태의 중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저녁에 사실은 MBC에서 100분 토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 의원님도 나가실 예정이시죠? 네네. 원래는 당초에는 이제 여야 의원끼리 이 법안을 같이 논의했던 두 의원 간의 토론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갑자기 내일 할 게 오늘로 당겨져서 저쪽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오시겠다고 하니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그렇다면은 하지 않고 밖에서 장외에서 이제 한번 수기하는 모습을 보이시려나 보다라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시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보니까 적장을 밖에 불러놓고 안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양상이라면은 이건 얼마나 방식이 아니다. 그 논의는 뒤로 미루더라도 오늘은 이 법안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지금 상당히 개취에 따라서 오늘 여야 대표 간에 100분 토론인가요? 토론조차도 지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예정대로 언론중재법이 처리가 된다면 100분 토론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 예, 지금 사실은 밖에서 수기해서 논의하자. 여야 대표가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취지로 해서 성사된 토론인데 그 논의와 관계없이 오늘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당초에 전제가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이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걱정할 정도로 이 법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의식은 과유불급이다. 이건 정말 교각사루다. 언론의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이건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언론의 비판의 자유를 흔들 만큼 위험한 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고 그 인식이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지도부가 덜 강경하니 주춤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게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걸로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저희 걱정은 이런 겁니다. 권력 말에 여러 비리 의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엄청난 재산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런 징벌적 손배소를 하게 되면은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권력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기 후에 나왔을 경우에 그걸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언론의 중재 기능을 높여서 지금 이런 겁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정말 명예회복이 지체되고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지체되면 그건 정말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명예회복을 하게 하고 빨리 허위 보도를 밝히는 게 중요한 목표인데 지금 이 법을 강행하면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그걸 지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악극이 될 것이고 또 하나 현재 손배소로 나가는 자꾸 손배소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손배소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위공직자입니다. 지난 해에 보면은 저 손배소 분석 결과를 보면은 명예훼손 사건요. 지금 50% 공직자입니다. 기업과 단체를 포함하면 70%입니다. 고위공직자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은 최종 판결에서 70%가 집니다. 패소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의혹, 비리 보도 이런 것들 또 그 고위공직 비리라는 것은 권력 비리랑 연관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도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에다가 5배 징벌적 손배에다가 또 형사적으로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무기를 지어준다는 것은 권력의 비리 보도, 특히 직권 말기 여러 가지 이제 터져 나올 이런 내부 제보를 차단하는 그런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민주당 의원들도 걱정하는 만큼 이 논의는 좀 미루고 그러면 여야 대표가 밖에서 공론회장에서 토론한 모습을 보여주자면 상당히 훌륭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지금 알고 보니까 법은 법대로 강행하면서 적장을 밖으로 불러내놓고 대화하는 참에서 여기 뒤에서는 칼을 겨누는 꼴인데 지금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토론은 좀 미루고요. 미루고 오늘은 필리버스터로 송영길 대표도 필리버스터로 나오셔가지고 찬성 토론을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 당대로 의원들이 찬성 반대 토론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국회에서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언론 지수 이야기, 자유 언론 지수 이야기했죠. 사실은 민주당이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언론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2021 우리 6월달에 최종 걸 안 보신 모양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꼴찌하다가 지금 이제 중위권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 그 지수를 보면 똑같은 게요. 정치 수준하고 우리 언론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신뢰 수준하고 정치가 더 엉망이죠.
지금 윤희숙 의원이 참 놀랍게도 너무 가혹한 자기 기준. 우리도 말렸습니다. 그건 왜 그 사퇴하는 문제냐. 아버지 문제와 구분되는 문제인데 무슨 대한민국이 연좌제하는 나라도 아닌데 아버지의 죄가 왜 딸의 죄가 되느냐. 이런데 말렸는데 본인이 가혹한 결단을 내려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마구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죠. 아니면 말고 KDI가 예타 평가니까 예타 보고 했을 것이다. 이 사실관계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요 말에 책임을 지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지 않아야 언론도 지수도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면 임차인이 아니면서 임차인이라고 했다. 뭐 주민등록금 위반했는데 실질한 적이 없다. 그거 다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작은 사실도 거짓말도 모이면 태산처럼 모이면 큰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좀 조심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이번에 정말 이런 이제 사소한 이런 문제에 걸리면은 그 비록 아버지의 죄라고 하더라도 정치가 책임지겠다는 이 모습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우리가 그렇게 말리고 했는데도 본인이 자기가 던진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고 이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보통 민주당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탈당하면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던져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이전에 그렇죠. 우리 당 의원한테. 네. 지금은 그런 요구 전에 이미 자신이 더구나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동산 문제를 맞서는 사람이 자신의 부친의 일로 이렇게 연루됐으니 이게 정권 교체에 혹시 누가 될까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에 이런 정도의 큰 누를 끼쳤다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게 했을 만큼 우리 여야가 함께 이 문제는 이제 정리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그러면 뭐 장인의 일을 그 사회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 연좌제를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할아버지가 일제 부역했다고 그 사람이 무슨 여당 대표가 할 수 없는 못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연좌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절대로 두둔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그것을 그 딸이 이제 결백을 정리하겠다고 저렇게 통장도 다 내고 모든 걸 심지어 CCTV까지 공개라고 하는데 수사해가지고 밝혀냅시다. 오늘 송 후보자 거기에서. 송두환 후보자가 사건 수임자를 보면 정식 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다 받았죠. 그러면 이걸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공짜 변론을 해주게 될 테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하경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이 발언한 게 있습니다. 무료 변론이면 부정청탁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고 만약 대납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그냥 이제 여당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 사실은 윤영찬 의원도 지적했듯이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 아니냐 아니면 이게 부정청탁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더구나 송두환 후보도 그냥 해줬겠습니까? 송두환 후보자가 이 여권의 유력한 대선 실세고 하니까 공짜라도 공짜를 줬을 텐데 이게 오늘 이제 큰 인사청문회에서 큰 쟁점 중에 하나죠. 그 KSOI의 같은 판을 조사해 보면은 그때는 여야 모두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야 모두를 조사한 거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그 판세 그러니까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강시에다가 이낙연 따라붙는 이런 구도 그대로인데 사실 저것 때문에 저는 우리 다 미국 프라이머리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따로 가고 우리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권리당원만 하니까 사실은 이런 다른 선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저렇게 민주당, 공화당이 똑같은 날짜에 뉴햄셔에서 하고 다음엔 또 미시간에서 하고 뭐 이렇게 똑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투표하고 싶은 사람은 민주당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에만 투표를 하고 또 공화당에만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찍고 싶은 후보가 모여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역적으로 돌면서 저게 흥행이 되는 것인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논란을 짚고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역선택 때문에 사실 권리당원 또 당원 체제가 훨씬 더 강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점이 있어서 차제에 우리도 참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방식으로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그런 방식을 통하면 훨씬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재수 최영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